어제 뉴스의 중심은 단연코 최상병의 특검이 통과가 되느냐 부결되느냐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재의를 하도록 다시 국회로 넘어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란표, 이탈표를 최대한 줄이겠다 애써 왔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표단속을 무척 신경을 써왔고 민주당에서는 이 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왔었는데 그 결과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걱정을 해야 할 곳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에도 민주당에서 파란이니 이변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남의 집에 이탈표만을 신경을 써왔지 자기 집 구멍이 뚫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민주당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제의에 대한 투표 결과는 재석 294명 가운데서 찬성이 179명, 반대가 111명, 무효가 4명 결국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애초부터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해서 민주당에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이 달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볼 때에는 그 부결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반면에 야당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22대 국회에 다시 올리겠다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표 계산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일단 부결된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치명적인 것은 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표 계산만 해본다면은 19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79명이니까 마이너스 17, 17표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재명이 어제도 그 투표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지요. 결과도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상병의 특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본인에게도 최상병 특검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국회의장 자체 내에 후보자 선출할 때에도 아주 심각했었죠. 이재명이 주도했던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란표가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변이니 파란이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는데 어제의 그 투표 결과는 그 투표 숫자보다도 대단히 심각하다. 이재명으로서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는 격앙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바로 또 한번 특검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자신으로 볼 때에는 아주 심각한 분위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4월 10일 100% 온갖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쓰면서 이재명이 100% 친명으로 국회의원을 구성했었는데 앞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배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당 쪽에서 이 발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여당은 거의 이 발표가 없었고 나머지가 민주당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어제 투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의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3년 후에 대선 후보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발등에 떨어져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진 것이죠. 느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본 마음은 최상병의 특검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대표 연임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겉으로야 그렇죠. 당대표로서 최상병 특검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속은 한마디로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지만은 특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 국회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상임위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 특검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리다 보면은 공수처는 수사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초조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지도력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공천 때까지만 위력을 발휘했고 그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지도력이 먹히는 그런 이재명이었지. 일단 4년의 배치, 내일부터 의원 배치를 달게 되는 저들에게는 철밥통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보장되는 4년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더욱더 불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이 홍준표 따라하기 나도 끼워줘.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정말 망아지가 날뛰듯이 엊그제 또 입으로 설화를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준석 본의로 볼 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100번 낫다. 저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이 근질근질하기는 홍준표 따라가기 못지않기 때문에 설화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정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말이죠. 그만큼 로마가 중심이 되면서 모든 도로가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도 똑같이 한동훈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여당 안에서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홍준표처럼 연일 독소를 퍼붓고 있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야당의 경우는 껄끄러운 상대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론조차도 한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치에는 가히 우리 정치사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한동훈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이가 홍준표를 따라하면서 나도 있으니 끼워주세요 하고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비교조차 안 되는 잔챙이 이준석이가
한동훈에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자가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도전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역량 평가를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훈 토론 한 번밖에 한 것이 없고 TV 토론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고작 108일 정도 하고 물러난 사람인데 관훈 토론을 수십 차례 해야 됩니까? 관훈 토론 또 혹시 여러 번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까? 관훈 토론이 어떤 자리입니까? 매일 나가는 자리입니까? 아무나 부른다고 나가는 자리입니까? 무슨 직책을 맡을 때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훈 클럽이 초청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나갔으니 오늘 또 나가고 싶다. 내일도 또 나간다 하면은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관훈 토론 자리입니까? 관훈 토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준석의 머리 너무나도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비 걸 거를 시비를 걸어야지 관훈 토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자도 이런 대답에 바로 반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진행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잡아줄 줄 아는 진행자가 올바른 언론인이고 사명자일 텐데 똑같습니다. 진행자나 답변하는 자나 그 수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만 잡았다고 둘이 설쳐되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에는 늘 능했던 이준석인데 아니 관훈 토론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고 TV 토론에는 나가지도 않았다.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고 있는데 아니 대표의 자리가 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대표를 모실 때는 각듯이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그 출연하는 날 현관 문 앞까지 나가서 관계자가 최소한 국장급 이상 사람이 나가서 영접을 해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만큼 당 대표라면은 방송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는 월척을 낚았다 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것을 놓쳐 다른 방송사로 볼 때는 꼭 다음 기회에 우리 쪽으로도 출연해 주기를 미리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대표는 예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가서열 6, 7위 아닙니까? 야당도 7, 8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방송사를 자기가 찾아다닙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방송을 하면서 자가 발전과 자기 PR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사로 볼 때는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떡이고 호박 아니겠습니까? 자기 발로 오겠다 하니 그런 고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나왔지만은 또 불러주면은 오늘도 나오겠다 하는 것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방송사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고객이지요. 한마디로 가볍게 촐랑거리면서 당 대표라는 자리를 자기를 이용하고 피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봤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한동훈은
TV 토론에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평가절하고 있는 이준석을 보면은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다 못해서 홍준표 역시 방송 나가는 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쓴소리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당 대표가 돼서 모셔오는 것도 아니라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출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다. 당 대표로서는 옳지 못하다. 출연 자체를 줄여라. 오죽하면은 이런 쓴소리를, 홍준표 역시 방송에 난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제발 촐싹거리지 말고 나대지 말고 당 대표로서 무게를 지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면서 방송 출연도 없었다. TV 토론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준석이 자목처럼 수준 낮은 그런 촌평 아니겠습니까? 아니, 철딱서니가 없어도 유분수지. 나는 방송에서 불러주고 방송에 열심히 나가 출연을 하는데 당신 한동훈은 전혀 그런 적이 없지 않았냐. 이러면서 상대를 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준석 씨 한번 물어봅시다. TV 토론은 내가 혼자 나가겠다고 하면은 나가지는 것입니까? 방송사가 사전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라든가 무슨 이슈를 만들어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혼자 나가서 원맨쇼 하는 것이 TV 토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연극 배우가 모노로그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준 이하의, 하기야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수준 이상의 품위 있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당대표가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자기 발전, 자가 발전을 위해서 피해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대 어느 정당의 대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진행자라면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대부분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저질과 준비가 안 된 그런 진행자를 마이크 앞에 내세우고 방송에 나가는 진행자 역시 자신이 마치 대가인 양 착각 속에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수준 낮은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준석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방송에 많이 나간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을 나가더라도 무게가 있게 가치가 있는 출연이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출연이라 하더라도 세인들의 마음을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준석이가 정치에 3번 낙방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화성에서도 공영훈이 헛발질하고 자살골 넣는 바람에 배지를 주웠다 얘기하지만 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로 지금 고발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죠. 아무튼 이준석이는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 제목처럼 이준석이가 내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지만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문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혁 신당 만들 때에 6명이 돼야 한다라는 규정상 바로 급조해서 5명의 의원 가운데서 양정숙을 끌어들여 가지고 6억 6,654만 원인가요? 그 돈을 국고로 받은 바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김종민이 탈당을 했었죠. 자격 미달입니다. 이때의 반환 여부.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이 된 것이죠. 실격이 된 것이죠. 반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됐었을 때에 결국 반납을 해야 한다. 아니다. 반납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설왕설래 얘기하고 있다가 이준석이가 개원 즉시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한 입법 처리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죠. 그리고 당명 개정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양자와 합당을 하면서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두 당의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양양자가 한국의 희망을 계속 써야 한다 했을 때에 확답을 주지 않았던 것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준석의 정치인의 도리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모자라도 이렇게 무식해도 이 정도 수준일까? 가볍기는 새털처럼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종지짬보다도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똑같은 형님 동생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재명과 이준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둘이 내일 국회에 등원하게 됩니다. 배지를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4년 다 달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중도에 그 배지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일부터 국회 일정은 시작됩니다. 저들은 기분 좋게 국회에 등원하지만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분명히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